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전원 메달? 단순한 운일 뿐. 진짜 물리 강국은 중국이다. 중국 대표팀이 내뱉은 도발적인 발언이 전 세계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커졌는데요. 과학 강국의 자존심을 건 한중 대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과연 무시당한 한국 영재들은 중국의 오만함을 어떻게 깨부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새벽의 첫 빛이 창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출국을 앞둔 이날 예상보다 일찍 눈이 떠졌죠. 침대에서 일어나 짐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2학년 안현수입니다. 전국 물리 경시대회 1위를 차지하고 국가대표로 발탁된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오늘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TV 앞에서 선배들의 활약을 지켜보던 1학년이었죠. 작년 선배들이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전원 메달을 획득하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흔드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고 싶다는 간절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우리 팀은 모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과학고에서 저를 포함해 5명, 경기과학고에서 3명이 참가하게 됐죠. 작년처럼 올해도 전원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목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부담감도 크지만 그만큼 의욕도 넘쳤죠. 침대에 앉아 친구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특히 지난 3개월간 합숙 훈련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문제를 풀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 파트에서도 완벽하게 준비했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장비 조작법을 숙지했고 모의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벽에 붙여둔 복잡한 공식들과 문제풀이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왔죠. 어제 마지막 준비 모임에서 팀 리더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되 욕심내지 말고 평소처럼만 하자.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배들이 만들어낸 그 위대한 역사를 내가 이어가겠다고 말이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합숙 훈련에서 풀었던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복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복잡한 공식을 허공에 그리며 중얼거렸죠. 작년 대회 문제들도 여러 번 분석했고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우리가 강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실력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팀워크가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였죠. 공항에 도착해 다른 대표팀 친구들과 만났을 때 모두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결의가 느껴졌죠. 출국장으로 향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팀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하던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도전에 대한 설렘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었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후텁지근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팀원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언론사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 대표팀, 이쪽을 봐주세요. 수많은 플래시 세례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작년 한국 대표팀의 활약 덕분에 올해 우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실감했죠. 팀 리더가 앞으로 나서서 간단한 인터뷰를 했고 나머지 팀원들은 공손하게 인사만 건넸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메라 앞이 어색했습니다. 그 사이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죠. 안현수 선수, 작년 선배들의 전원 메달 신화를 이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목이 마르는 느낌이었지만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취재진들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옆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 대표팀이 입국장을 나오고 있었죠. 그들의 팀 리더인 리우타오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취재진들을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죠. 현수야, 이거 봤어? 중국팀 인터뷰인데. 화면을 보니 리우타오가 현지 방송과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죠. 올해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는 사실상 중국의 우승이 확정적입니다. 현재 준비 상태와 실력을 고려할 때 다른 결과는 생각하기 어렵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한국 대표팀이 전원 메달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올해도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리우타오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돌풍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죠. 진정한 물리 강국은 중국입니다. 한국이 또 그런 행운을 바랄 수 있을까요? 작년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경기과학고에서 온 민준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너무하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운으로 치부하다니. 다른 팀원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작년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운이라고. 정말 무례하네. 모두가 분노에 차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물리 문제를 풀며 단련된 정신으로 감정을 다스렸죠. 그리고 팀원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의욕이 생기고 좋은데 팀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계속해서 말했죠.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면 되잖아. 이제 중국팀이 우리를 더 신경 써야 할걸. 제 말에 팀원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고 민준이가 씩 웃으며 말했죠. 맞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게 더 확실하지. 숙소에 도착하니 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이미 중국팀의 인터뷰를 확인한 듯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외부 소음은 철저히 차단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에만 집중합시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발코니로 나가 말레이시아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오늘따라 더 밝게 빛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작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선배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결국 시험장에서는 너와 문제만 남게 될 거야. 다른 건 다 잊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집중해봐. 내일이면 드디어 대회 전날입니다. 저는 중국팀의 도발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힘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이죠. 대회 전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는 각국 대표팀으로 북적였습니다. 개막식 리허설이 진행 중이었죠. 저는 팀원들과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최 측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한자리에 모이니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고 특히 중국 대표팀이 입장했을 때는 공기가 팽팽해지는 것이 느껴졌죠. 리우타오를 비롯한 중국 팀원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언론의 관심이 중국팀에 집중되는 모습에 우리 팀원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시대가 올 겁니다. 중국이야말로 물리 올림피아드의 진정한 강자니까요. 리우타오의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중국 팀원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러는 동안 저희 팀은 리허설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버스 안, 팀 리더인 재훈 선배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훈련은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지금 무리할 필요 없어. 내일을 위해 체력 관리가 중요하니까 오늘 저녁은 일찍 쉬는 걸로 하자.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으로 실험 장비 사용법을 복습했습니다. 작년 대회에서 나왔던 유형의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했죠. 이미 수없이 반복해온 과정이라 이제는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희는 숙소 로비에 모여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준비해온 시간들, 그리고 내일 대회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을 나누었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양자역학 비중이 높을 것 같아. 작년보다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는 소문이 있더라고. 재훈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특별히 더 준비했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내일을 위한 전략을 차분히 논의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 어떤 유형의 문제에 더 집중할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할지 등을 세세하게 점검했죠. 그때 창밖으로 중국팀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재를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져서 저는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중국팀은 뭘 하고 있을까?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밤늦게까지 문제 풀이 연습을 한다던데. 한국이 별거냐며 절반은 방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밤샘 공부를 한대. 밤 10시, 저희 팀은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시험을 상상했죠. 모든 공식과 이론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시 불안함이 찾아왔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문득 옆방에서 민준이와 재훈 선배의 대화가 들렸죠. 중국팀 리우타오가 그러더라. 작년처럼 우리가 운 좋게 모든 문제를 다 마치는 건 불가능할 거래. 그래. 걔네는 겉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불안해하는 게 다 보이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겉으로 자신만만한 척하는 중국팀이 실제로는 우리를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이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선명한 물리 공식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춤추는 걸 느끼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대회의 첫날, 이론 시험이 진행되는 날이었죠. 창문 너머로 비치는 말레이시아의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팀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죠. 민준이는 눈을 감고 중요 공식을 중얼거렸고 재훈 선배는 조용히 노트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론 시험은 총 3문제로 5시간 동안 진행되고 각 문제는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을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면 충분합니다. 코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하자 각국의 대표팀들이 모여 있었죠. 중국팀과 마주쳤을 때 리우타오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죠. 미소 지으며 가볍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각 참가자마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었고 저는 23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제지가 배부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죠. 시험 시작 종이 울리자 문제지가 배부되었고 문제지를 받자마자 급하게 풀기보다는 먼저 전체 문제를 훑어봤습니다. 3개의 복합 문제, 예상대로 역학, 전자기학, 현대물리학을 다루고 있었죠. 첫 15분 동안 각 문제의 구조와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중국 팀원이 이미 빠르게 풀이를 써내려가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제 계획대로 진행했죠. 15분의 분석 시간이 지나고 첫 번째 문제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역학 문제였는데 회전하는 강체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국내 훈련에서 이미 수십 번 다뤄본 유형이었기에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을 적용하고 계산을 진행하며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첫 번째 문제를 30분 만에 해결하고 두 번째 전자기학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웠지만 침착하게 접근했고 미분방 정식을 풀어나가며 점점 답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죠. 문득 옆자리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팀의 선수가 두 번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했지만 저는 집중을 유지하며 풀이를 계속했죠. 두 번째 문제까지 마치고 시계를 보니 시험 시작 후 2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다른 참가자들은 아직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갔죠. 양자역학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때 감독관 중 한 명이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느껴졌죠. 그는 제 답안지를 잠시 바라보더니 벌써 세 번째 문제에 들어갔나요? 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는 겸손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리우타오가 고개를 들어 제 방향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분명 저희 한국팀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답안지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분명히 보였죠. 세 번째 문제도 차분히 풀어나갔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하고 파동함수를 분석하며 점점 답에 가까워졌습니다. 시험 종료 30분 전 저는 모든 문제의 풀이를 마쳤고 남은 시간 동안 답안을 꼼꼼히 검토했죠. 계산 실수가 없는지, 논리적 오류는 없는지 확인했고 시험 종료 종이 울렸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서는 순간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죠. 밖에서 팀원들과 만났을 때 모두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팀 전원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현수야, 너 정말 빨랐더라. 감독관들이 다 놀라고 있었어. 민준이의 말에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중국팀이 시험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리우타오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리 굳어 있었고 팀원들과 무언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실험 시험장으로 향했죠. 이론 시험에서의 자신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실험은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고 장비 조작의 정확성까지 요구되는 시험이죠. 시험장 입구에서 우리 팀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를 나눴습니다. 실험은 오차율이 중요해. 침착하게 진행하자. 재훈 선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각 책상마다 실험 장비가 놓여 있었죠. 빛의 간섭과 회절 현상을 측정하는 실험이었고 레이저, 회절 격자, 광검출기 등 정밀한 장비들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지를 받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빛의 간섭 무늬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론적인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과제였습니다. 오차율이 점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비 세팅이 관건이었죠. 시험 시작 종이 울리자 모든 참가자가 각자의 장비에 집중했고 저는 먼저 레이저의 위치를 정확히 조정했습니다. 국내 훈련에서 이미 수십 번 다뤄본 장비라 손에 익은 느낌이었죠. 레이저 빔이 회절 격자를 통과하여 만들어내는 간섭 무늬를 관찰하며 미세하게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차가 최소화될 것 같아. 스스로 중얼거리며 첫 번째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광검출기로 측정된 값을 노트에 기록하고 이론값과 비교하며 차이를 계산했죠. 예상대로 오차율은 2% 이내로 상당히 정확했고 실험을 반복하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문득 옆자리를 힐끗 보니 우리 팀의 민준이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감독관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각도를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조정해봐. 민준이는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제 조언대로 장비를 미세 조정했고 곧 민준이의 실험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죠. 우리 팀은 평소 훈련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험장 반대편에서는 중국팀의 리우타오가 장비와 씨름하고 있었죠. 처음 세팅을 잘못한 탓인지 측정값이 계속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장비를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죠. 이론 시험에서 드러났던 그의 불안감이 이번 실험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실험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측정 과제는 더 복잡했죠. 빛의 편광 현상을 분석하는 실험이었고 편광 필터의 각도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투과되는 빛의 세기를 측정했습니다. 말로스 법칙에 따른 이론값과 실험값을 비교하며 그래프를 그렸죠. 세 번째 측정을 시작할 때쯤 옆에서 민준이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제가 다가가서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서로 작은 팁을 주고받았죠.
각자 자기 실험에 몰두하면서도 서로의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고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팀워크야말로 우리 팀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었죠. 반면 중국 팀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죠. 시험장 건너편에서는 리우타오가 장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장비 세팅이 잘못되었는지 측정값이 자꾸만 흔들렸죠. 그는 다시 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협력보다는 경쟁과 초조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듯했죠. 시험 종료 20분 전, 저는 모든 측정과 계산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하며 그래프의 정확성을 확인했죠. 제 실험의 오차율은 평균 1.8%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시험 종료까지 이제 5분 남았고 감독관이 마무리를 알리자 시험장 안의 긴장감이 더욱 짙어졌죠.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계산과 데이터를 점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우리 팀은 시험장 밖에서 만났죠. 서로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훈 선배가 팀원들에게 물었죠. 다들 잘했어. 오차율은 어땠어? 대부분 2% 내외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팀 전체가 좋은 성적을 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죠. 중국 팀이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표정이 어두웠죠. 드디어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죠. 모든 게 끝났다는 후련함과 함께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가슴이 두근거렸죠. 결과 발표 날이 밝았고 아침부터 컨벤션 센터는 각국 대표팀과 교육 관계자들로 붐볐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대강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우리 팀원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읽혔습니다. 대회 주최 측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죠. 그는 먼저 이번 대회의 의미와 모든 참가자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드디어 순위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 단체전 종합 성적 발표하겠습니다. 한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3위는 대만입니다. 대만 대표팀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좋은 성적을 기대했지만 3위라는 결과에도 만족하는 듯했죠. 2위는 중국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중국이 2위라면 1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예감했죠. 중국 팀의 표정이 굳어졌고 리우타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팀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체전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한국 응원단과 관계자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죠. 주최 측 관계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8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의 놀라운 성적입니다.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원 메달이라는 기적적인 성과를 2해 연속으로 달성한 것이죠. 개인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메달, 은메달 순으로 호명되었고 우리 팀에서도 여러 명이 단상에 올라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드디어 금메달 발표 순서가 왔죠. 개인 종합 1위, 금메달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안현수 선수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해되지 않았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라 시상대에 섰고 대회위원장이 직접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난이도가 더 높았는데도 완벽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위원장의 말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상대에서 내려와 팀원들에게 돌아왔을 때 모두가 저를 둘러싸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코치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현수야. 너희들 모두가 정말 대단해. 리우타오도 금메달을 받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중국팀은 단체전 2위, 개인전에서도 예상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안현수 선수, 연속 2년 한국 대표팀의 전원 메달 획득 비결이 무엇인가요? 질문에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내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팀 감독들도 우리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성취는 이제 단순한 운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한국 물리 교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순간이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컨벤션 센터 로비에 모였습니다. 목에 걸린 금메달이 아직도 꿈만 같았죠. 몇 개월 동안의 고된 훈련, 밤샘 공부, 그리고 대회 중의 긴장감이 모두 값진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서로 축하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대만 팀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죠.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중국 팀이 나타났습니다. 리우타오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죠. 리우타오가 우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정이 뒤섞인 듯 했죠. 그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대단하더라. 그의 말에 순간 놀랐습니다. 대회 전 우리를 무시하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고마워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운이 좋았어요. 제 대답에 리우타오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번에도 운이라고는 못하겠군. 너희의 실력이 진짜였어. 중국 팀과의 짧은 대화가 끝나고 그들은 돌아갔죠. 리우타오의 뒷모습에서 이미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우리 코치가 손짓했습니다. 그는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있었죠. 우리는 모두 그쪽으로 모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주로 한국팀의 강점과 성공 비결에 관한 것이었죠. 이제 우리도 진짜 강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운 좋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인정받는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순간이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한국에서 온 응원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격이 가득했고 그 순간 비로소 우리가 해낸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높인 중요한 성과였죠.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오자 플래시 세례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내 언론사들이 대거 취재를 나왔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를 맞이했죠. 2024년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팀 8명 전원 메달 획득. 큰 현수막이 공항 로비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각종 뉴스와 신문에서 우리의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아침 뉴스를 보니 과학계 전문가들이 출연해 한국 대표팀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었죠.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원 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과학 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학생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 물리학 교수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전문가의 코멘트도 나왔죠.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가 곧 열립니다. 2023년과 2024년 연속 우승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이 또 전원 금메달을 따낼지 주목해야 합니다.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대회는 끝났지만 또 다른 도전은 시작되고 있었죠. 특히 2025년에는 더 큰 무대인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담감보다는 도전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는 모습이 말레이시아에서 보았던 별들을 떠올리게 했죠. 금메달은 이제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지만 저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그 치열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중국팀의 도발,
긴장으로 가득했던 시험장, 그리고 함께 싸워준 든든한 팀원들까지 말이죠. 한국 대표팀의 신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내년 국제대회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기 위한 도전은 시작되었죠. 선배들이 이룬 것을 넘어 더 멀리 나아가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니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경시대회의 승패를 넘어 한국 과학교육의 진정한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전원 메달 획득은 결코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2025년 국제물리 올림피아드를 향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고 한국 과학의 전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